LA를 그저 빠뜨린 안타까운 사건부터 전해드립니다. 할리우드 영화계의 전설적인 감독이자 프로듀서인 롭 라이너와 그의 아내 미셸 싱어 라이너 부부가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경 브렌트우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롭 라이너 감독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스탠드 바이 미, 미저리 같은 명작들을 만든 분입니다. 1940년대부터 활동하며 미국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긴 거장이었죠. LAPD,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현재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수사 중입니다. 초기 보도에 따르면 딸 로미 라이너가 부모님의 시신을 발견하고 911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용의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부부의 아들인 32세 닉 라이너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현재 닉 라이너는 구금 중이며 자살 감시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특히 가슴 아픈 이유는 가족 내 갈등이 이토록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닉 라이너는 과거 약물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족 구성원이 정신건강이나 중독 문제로 힘들어할 때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거나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안전과 직결된 소식입니다. 혹시 연말에 쇼핑몰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각별히 주의를 살피셔야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신년 전야에 폭탄 테러를 모의한 극단주의 단체 관련자 4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자정에 맞춰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물류시설 그리고 연방 이민단속국 요원들을 겨냥해 동시다발적인 테러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FBI가 이들이 모하비 사막에서 사제 폭탄을 만드는 현장을 덮쳐 사전에 검거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는 파이프 폭탄과 치밀한 범행 계획서가 발견됐습니다. 당국이 테러를 사전에 차단했다고는 하지만 연말연시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는 항상 비상구를 확인하시고 수상한 물건이나 사람은 즉시 신고하는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경제 소식입니다.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의 실업률이 4.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연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은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9월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은퇴했는데 실업률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실업률이 높아지면 연방준비제도 페더럴 리저브가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저축계좌의 이자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대출을 받는 자녀, 선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투자한 연금이나 401k 같은 은퇴자금도 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고용지표를 보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분석합니다. 다음 주 12월 FOMC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예정이니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과 그 전구물질을 대량 살상 물질, 즉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으로 지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펜타닐은 매우 강력한 삼성마약으로 모르핀보다 50배에서 100배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펜타닐을 케왕무기에 준하는 국가 안전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밀수방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 강화, 국무부와 재무부, 관련 조직과 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제재, 국방부, 군의 케왁사고 대응 체계에 펜타닐을 포함. 하지만 이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폴리티코 같은 언론은 이번 조치가 베네수엘라 같은 마약 관련 국가에 대한 군사행동의 법적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합니다.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풍단이 내년 1월 16일로 잡혔습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총재 금고에 있는 현금 뭉치는 확보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2018년 이후 천정궁 방문 기록에 대한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위한 꿀팁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뜨끈한 물에 샤워 자주 하시죠? 그런데 피부과 전문의들은 제발 거품 내서 박박 문지르지 마세요 라고 경고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막, 즉 피부 장벽이 얇아집니다. 그런데 매일 비누칠해서 전신을 닦으면 이 보호막이 다 씻겨나가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 즉 노인성 소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비누칠은 땀이 나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곳만 하시고 팔다리는 그냥 물로만 씻으셔도 충분합니다. 둘째, 특별히 더럽지 않다면 샤워는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이면 족합니다. 셋째, 샤워 후 욕실 나오기 전에 3분 안에 꼭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번 겨울 때 밀지 마시고 보습제 한 번 더 바르는 습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흉흉한 소식도 있었지만 우리 시니어리 여러분은 늘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찹니다. 샤워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건강 챙기시는 하루 보내세요. 미국 시니어 뉴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뉴스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